지금 베니스는 충격으로 가득합니다. 베니스에선 지상 최고의 현대미술 축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 시대 최고의 현대미술가들이 모여 경연을 벌이는 베니스 비엔날레. 때론 도발적이기도, 또 때로는 아름답기도, 아니면 기괴하기까지도 한 것들로 가득하죠. 저희 널 위한 문화예술이 충격의 현장 베니스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들 10가지를 직접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벌거벗은 군인들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이 총집합하는 만큼 온갖 형태의 예술작품들이 펼쳐지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퍼포먼스도 예외가 아닌데요. 가장 눈길이 갔던 퍼포먼스는 바로 이 군인들이었어요. 원래 이런 행사를 가면 경비를 서는 경찰이나 군인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이분들이 오하이어를 맞추어 걸어오시길래 베니스 군인들이 순찰을 도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이상한 거예요. 우선 모자가 말도 안 되게 깁니다. 앞은 보이는지 궁금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뒷면입니다. 어쩐지 군복이랑은 안 어울리는 야한 속옷이 드러나 있었는데요. 이걸 보는 순간 완전 빵 터졌어요. 앞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안면과 본능을 숨기지 않는 뒷모습의 군인들. 뭔가 공권력을 풍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유쾌하면서도 도발적인 첫 번째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 구원남입니다. 저는 베니스 비엔날레 프리뷰 첫날 불이 나게 본전시를 보러 현장을 달려갔는데요. 당연히 전 세계 예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미 그때부터 입구가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경하면서 기대감에 벅찬 채 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줄 오른쪽에 한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에 큰 패차를 메고 계셨어요. 멀리서 처음 볼 땐 잘 안 보여서 사람을 찾는 건가 했는데 다가가서 문구를 읽어보니까 외국인 와이프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심으로 와이프를 찾는 건지 개그를 하는 건지 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그 남성분에게 직접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인을 아티스트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비엔날레를 보러 베니스에 왔었거든요. 그때도 이분을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죠. 특히나 이 문구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는 Foreigners Everywhere,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인데요. 타자로 취급받는 외국인, 난민,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심오한 전시 주제예요. 그런데 이 전시장 초입부터 외국인 아내를 구한다니까 약간 풍자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고? 그럼 외국인 아내를 찾을게, 이런 느낌? 뭔가 심오한 비엔날레 주제를 간단한 문장과 퍼포먼스로 비트는 것 같아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술관이 된 수영장입니다. 이건 베니스에서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으로 본 전시장인데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폰자지온 조지오 치니. Fondazione Giorgio Cini. 다른 전시를 보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전시장에 들어갔는데 공간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일반적인 갤러리랑 미술관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 그래서 신기하게 돌아다니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바로 다이빙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수영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 더 깊어지는 듯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수영장 에메랄드 벽 타일도 보이는 거 있죠? 동선을 따라 거닐고 아래로 내려다보면 약간 잠수하는 기분? 국내에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공간을 개조해 만든 예술 공간은 많은데요. 수영장으로 만든 공간은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나 전시한 작가의 작품은 대작이 많았는데요. 큰 작품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다양한 구도에서 볼 수 있어 오래도록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공간을 활용한 전시장도 충격 포인트였죠. 베니스에서 충격적이었던 네 번째, 바로 홀리홀리한 전시관입니다. 베니스엔 오래된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궁전, 성당, 수도원 같이 성스럽고 권위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요. 각종 석조 기술을 통해 만든 건물은 내부가 진짜 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엔 이런 공간에서 현대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요. 각종 성당과 수도원, 심지어는 궁전까지 미술관으로 바뀌는 건데요. 고대 또는 르네상스 그림과 조각상 사이에 현대미술 작품이 놓여있으니까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오래된 명화, 건축물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기도 하고 대비되기도 하면서 완전 독특한 느낌을 풍겨요. 이곳은 미국의 예술가 다니엘 아샴의 전시가 펼쳐지는 곳인데요. 다니엘 아샴은 값비싼 명품이나 차는 물론 고대 조각상들의 부패하고 훼손된 이미지를 결합해 작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가예요. 그런데 그의 작품이 성당 안에 옛날 조각상이나 명화랑 같이 놓여있으니까 대비 효과가 진짜 장난이 없어요. 진짜 현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에 우아 소리만 수십 번을 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베니스의 명소 중에 하나인 조르조 마조레 대성당에선 벨기에 작가 버린드 드 브레커의 전시가 펼쳐지는데요. 이 작가는 이불 또는 천을 소재로 이용하는 작가예요. 각종 사고와 죽음, 슬픔 또는 공포의 순간에 이불이나 천이 존재한다는 데서 착안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어딘가 기괴하고 서늘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이 공포스럽기까지 한 작품이 그런데 성당에 있어요. 이게 참 미묘했습니다. 스케일도 크고 그 효과가 대비되니까 더욱더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심지어 이 무서운 작품 아래에는 기도를 드리는 신자분들도 있어서 완전히 대비되는 느낌이었죠. 이처럼 지금 베니스에선 각종 멋진 성당, 궁전에서 현대미술 작품들이 펼쳐지는데요.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조응하거나 대비되는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매 순간 충격적이었습니다.
5번째, 사실 저 베니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면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 축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미술인들이 다 현장에 모입니다. 예술가부터 각종 유명 미술관의 관장님까지 그 스펙트럼도 다양한데요. 그런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우선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보따리라는 굉장히 한국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세계적인 예술가로 발돋움한 김수자 작가님,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한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 정현두 작가님 등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한 전시장에 줄 서려고 가는 길에 익숙한 얼굴이 있어서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히토시타이얼 작가님인 거예요. 몇 년 전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개인전을 할 정도로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이에 더해 전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이었던 세실리아 알레마니, 현 시대 가장 주목받는 큐레이터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 등 전 세계적인 예술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책이나 기사에서만 접했던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어서 예술학도이자 아트러버로서 감격의 연속이었는데요. 활용점정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안토니 곰리를 만난 것이었어요. 조각가 공공미술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해온 거장 안토니 곰리는 저의 우상이에요. 실제로 저는 안토니 곰리의 작품을 오마주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베니스에서 안토니 곰리를 만난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제가 당신을 오마주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죠. 이 기억은 정말 평생 갈 것 같아요. 6번째 충격은 오스트레일리아관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선 매번 주목할 만한 작가와 국가관을 선정해 황금사자상을 수여하는데요. 올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국가관은 다름 아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였습니다. 올해 호주 국가관을 맡은 작가는 호주 원주민 출신의 아치 무어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은 국가관 중 가장 스케일이 압도적이었던 작품이에요. 국가관 전체를 검은색 칠판으로 꾸미고 거기에 한 땀 한 땀 직접 글씨를 썼는데요. 약 6만 5천 년에 달하는 자신의 가계도 역사를 손수 손으로 쓴 거예요. 약 2,400세대를 걸쳐 3,48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가계도 중간중간엔 공백으로 남겨진 부분도 있었는데 살해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죠.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국가 기록물을 끊임없이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전시장 중간에는 작가가 발굴한 국가 기록물이 놓여 있었죠. 작가는 이 작업을 위해 수개월 동안 글씨를 적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아치무어 작가는 이를 통해 이 가계도가 이름 없는 통계가 아닌 인류 누구나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고 또 노력을 했을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7번째 충격은 독일관입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독일관 압도적이었다. 진짜 독일관은 시청각적으로 우선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관에 들어가면 마치 우주선 같은 설치 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긴장되는 음악과 함께 춤추는 영상이 상영되는데요. 독일관의 하이라이트는 이 크나큰 건축물입니다. 이 안에서 또 다른 연극이 펼쳐지는데요. 줄이 엄청 길었는데 들어가면 층층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마치 연극 같은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침울해요. 가족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아버지는 고민하고 침울해하다가 천에 남겨 마치 염하듯이 죽음을 묘사하는데요. 이는 작가가 겪었던 과거의 기억을 담은 것이라고 해요. 한평생 일만 하다가 가정과도 자신의 삶과도 안녕하지 못했던 가장과 가족의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전시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김민 기자님은 퍼포먼스를 보고 나온 뒤 바깥에서 펼쳐지는 우주 같은 세계가 더욱 대비되었다고 해요. 개인의 삶은 피폐한데 닿을 수 없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회같이 느껴져 더욱더 안타까웠다고 말이죠. 8번째 충격은 스위스관이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국가관은 아무래도 가기 전에 각 국가마다 기대하는 요소가 있기 마련이에요. 한국관을 갈 땐 한국의 느낌이 어떻게 묻어날까? 독일관을 갈 땐 독일의 느낌이 어떻게 묻어날까? 그런데 스위스관, 완전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왠지 평화로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스위스관은 세상입하고 또 도발적이었습니다. 어딘가 사이보그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전시장 초입부터 각종 밈이 뒤섞인 미디어 아트, 마지막 섹션에선 차마 영상에 담지 못할 정도로 도발적인 미디어 아트가 펼쳐졌는데요. 보는 내내 충격적이었고 기대했던 스위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선했다고 할까요? 실제로 국가관이라고 하지만 국가관을 꾸미는 것은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작업이 천차만별인데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관에 이런 도발적인 작품을 채울 수 있는 국가의 포용력도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9번째 충격은 바로 한국관입니다.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가관으로 이루어진 만큼 내심 내 국가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국관 전시에 대해선 가기 전부터 기대가 높았습니다. 자료조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향을 주요 소재 삼아 전시를 펼친다는 한국관의 계획을 듣고 베니스에 가기 전부터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시장 처음에 들어가면 한국관에는 작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오로지 향으로만 채운 건데요. 한국관을 준비한 구정하 작가님과 큐레이터 분들은 경계가 없는 향을 활용해 시각 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간의 조각상과 그리고 공간 바닥에 쓰여진 문양을 제외하곤 오직 향을 중심으로 전시가 펼쳐지죠. 실제로 전시장 안에선 냄새를 맡기 위해 열심히 코를 킁킁대는 관객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기대했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향 중심으로만 설계된 한국관이 안전이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충격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펼쳐지는 작은 전쟁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초청받은 각 국가가 전시장 하나씩을 맡아 전시를 여는 형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재작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관 앞에선 러시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에선 미국관과 이스라엘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첫날 두 국가 간 사이 빨간 포스터가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포스터 내용은 이랬어요. 베니스엔 죽음이 없다. 대량 학살 파빌리온의 반대를. 그리고 뒷면엔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의 인명 피해 규모를 적은 포스터가 있었죠.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멈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관의 예술가와 큐레이터도 종전 협상과 인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시를 열지 않겠다는 포스터를 남겼는데요. 이스라엘관에선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폐쇄되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이 가끔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국제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러시아는 국가관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신의 우방국인 볼리비아에게 국가관을 빌려주었답니다. 자, 이것으로 베니스에서 충격적이었던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베니스는 현재 각종 현대미술이 모여 충격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구석구석 흥미롭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술을 사랑하고 또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시다면 충격이 넘치는 베니스를 방문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